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한 안상훈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고요. 대안과 미래에서는 모임 입장문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난 지선 결과를 보면 아주 명확한 그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정치는 사실 민심에 부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존재의 의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우리 장동혁 대표의 노선은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혹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장 대표 퇴진하시고 그 이후에 비대위가 됐건 조기 전대가 됐건 뭐라도 좀 국민 보시기에 괜찮은 정당으로 환골탈퇴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를 패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여론조사 언급도 하고요. 또 주요 지역에서 뭐 경북지사, 뭐 대구시장 선거 등등을 또 언급을 하고요. 특히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한창 안 좋았을 때는 경상북도 빼고는 다 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돌았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 대비해 가지고 나름 선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신 승리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다수 의석을 믿고 여러 가지 그 사법 관련해서도 위헌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또 선거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투표에서 나와서 또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 또 그 명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함량 미달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의 그 상황 변화를 보면 만약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괜찮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견제해왔던 친윤,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좀 탈피해서 국민들 보기에 좀 괜찮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바꿔줬더라면 아마 이번 지선 결과는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정신승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그냥 그 버티기로 외면하는 지금 전략을 쓰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 조사만 봐도 사실은 장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그 과반을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대 4로 우리가 4석을 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숫자도 이제 지난번과 뒤집힌 거지만 내용적으로 봐도 장 대표가 지원 유세 펼친 곳은 전부 적고 오히려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서울이나 경남 이런 곳들이 당선이 됐고 네. 또 국회의원 재보궐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오히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았던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생환을 했고 또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했던 그 유이동 후보가 평택에서 나름 선방에서 회생을 했고 네. 이런 모든 거를 보면 민심의 그 명령은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여태까지 견제해왔던 그런 노선은 이제 아니다. 좀 새롭게 국민의힘이 환골탈퇴해야 된다.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네.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네. 선거 결과를
광역단체장,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다 이제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패배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장 대표의 노선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4년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 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 저희 당 의원들 절대 다수도 아마 그날부터 이건 잘못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끝까지 거부하고 윤허개인 세력에 편승하고 있는 이 노선이 첫 번째로 잘못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예전부터 그 나왔던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이건 음모론입니다. 그 통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저 희한하게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숫자 이런 것은 출연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면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뭔가 드러난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은 부정선거를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 편승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 웬만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그 방향으로 장동혁 대표가 거꾸로 갔고 네. 뭐 정치적으로는 당원 중에서 강성 당원 한 절반 점점점 저는 꺼지고 있다. 짠물이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기대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당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일반 유권자들이 과연 당 장악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 저희 당 내부에서 특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국민들께서 직접 아시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일단 지금 저 식물 대표라는 표현을 모두가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본인의 노선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선 이후에 그 열렸던 그 의총에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의원들이 아마 퇴진 요구를 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험했던 그 장동혁식 정치 혹은 장동혁식 그 정치 행위에 좀 일관성이 있어요. 전에 저 한동훈 전 대표를 그 부당 징계에서 제명한다고 할 때도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의총에서 부글부글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이건 안 된다. 이를 왜 이렇게 푸냐. 그런데 그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은 직후에 단식 투쟁에 돌입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분이 조금 그 우리가 직면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혹은 그런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늘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이것도 사실은 리더십이 아닌 거죠.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의견으로 그 자기를 따르는 휘하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싸우더라도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리더십 실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말에 나온 보도를 보면 17일 또는 18일쯤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대안과 미래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의원총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르면 17일 또는 18일에 총회가 열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그 당내 행보를 보면 이번 의원총회 과연 나타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직접적인 질문이 그게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사실 회피라고도 얘기를 하셨고요. 의원님께서는. 또 언론에서는 버티기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선거 후에 송파구에 있는 시위 현장을 가거나 하는 모습 있고 최고위원 회의는 오는데
당내 의원들하고 만나서 뭔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드렸지만 그 당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네. 이게 이런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면 안 되는데 17, 18일로 예정된 의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사실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이 방송 듣고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그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편한 본인이 조금 얘기가 되는 그 최고위에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불편할 수 있거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의총에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안 나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잠실 올림픽 공원에 나간 것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 화면을 그 화상을 통해서 봤는데 예. 거기도 보면은 얼굴에다가 그 마스크를 쓰고 누군지 모자 눌러 쓰고 누군지 모르게 가서 뭐 그냥 재선거가 아니라 앞에 부정선거 이렇게 한 것도 들고 이렇게 계시고 그 들어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옆에 못 가게 이렇게 통제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21세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그 모든 모습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투명하게 그 있는 것,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좀 뭔가 그것과는 다른 연출된 모습이나 본인이 편한 쪽으로만 그렇게 정신승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대단히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흘이 지나갔고요. 또 시간이 또 이번 주가 지나가면 또 이제 곧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면 의원님 생각에 국민의힘에 뭐가 가장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치 세력 간의 이제 정치는 말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 특히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 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메신저가 얘기하는 것과 이건 국민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윤호개인이나 부정선거론에 그 매몰된 장동혁 대표 같은 분이 똑같은 얘기를 옳은 얘기를 해도 심지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 뭐 정착자들은 이런 것을 메신저 오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염된 메신저가 아니라 이제는 지난 지선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묘하게 국민들이 그 민주당은 좀 야단쳐 주시고 국민의힘은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장 대표가 잘해서가 아니라 장 대표가 지선 과정에서도 이제 퇴진론이 나오고 하니까 지선 끝나고 나면 장 대표라는 오염된 메신저는 좀 퇴진을 하고 예컨대 뭐 지금 이번에 생환에 돌아온 오세훈 시장님이라든지 네. 북갑에 살아 들어온 그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수의 리더십을 다시 설정해서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분들이 보수를 대변할 기회를 이번에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 장 대표의 버티기가 계속되면 국민들께서 어렵사리 사실은 그거 찍기 싫은데 찍어주신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뭐랄까 기대 저희가 또다시 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당은 아주 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저희 대안과 미래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께서도 네네. 그 목소리를 조금씩 내시고 그 이것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당대표 흔들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 대여 견제 이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요.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를 지금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남아있는 이 대표를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은 이상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여러 방법들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뭐 일괄 사퇴한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앞서 열렸던 최고위원회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결국은 민심이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심도 계엄 직후에 또 이재명 공포증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탄핵 불가론이라 이런 것들도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고 그 당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이번 지선 과정에 전국을 돌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당대표 측근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네. 어쩌면 본인 스스로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장 대표 퇴진을 뭐 이미 그 국민 밉상이라는 별명까지 돌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국민들도 생각하시고 당원들도 많은 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가시는 것 같고 의원들도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기를 옹위하는 몇몇 최고위원 말고는 사실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그 의원들도 계시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한 4분 정도가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장 대표하고 같이 동반 침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고 보고 네. 그 일괄 사퇴는 아니더라도 한 분씩이라도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제가 그 장 대표하고 서울대학교 88학번 동기거든요. 그리고 동기로서 좀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본인이 지금 미래를 봐서라도 이쯤에서는 조금 더 이상 그 문제가 되기 전에 네. 본인이 좀 물러나고 또 뭐 당원들로부터의 재평가도 다음번에 전당대회나 이런 거 나와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결자해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투표지 부족 사태로 해서 지금 국정조사 이번 주에 아마 국정조사 특위 만들어지고 해서 빠르게 지금 이 사태를 일단 해결 방안을 정치권이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좀 헷갈린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 장동혁 대표도 가시고 또 주말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가시고 이진숙 의원도 가시고 근데 거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참정권 얘기 그다음에 재선거 얘기 그런데 또 최근에는 부정선거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조특위에 지금 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된다 그러고 여야 동수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이 선거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를 들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부분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가요? 지금 당내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각자 입장이 다 다른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현장에서 시민들은 이제 선관위의 그 부실 행태에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하셨고 네. 또 일반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그 재선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선거 문제만 봐도 제가 그 법조인들한테 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선관위를 거쳐서 법원까지 이게 판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제라서 네. 이거는 뭐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실이 만연하고 있는 해태한 그 선관위를 개혁해내는 거,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 제도화 문제는 사실은 미래를 보고 국회에서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벌하는 문제는 또 다른 또 우리나라의 그 사법 기구들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아마 이제 그 윤어게인 뭐 부정선거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장 대표 노선에 일부 동의하거나 혹은 또 본인들도 거기 편승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당내 의원들 사이에 다수 의견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랑 비슷한 의견을 다들 그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개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선거를 넘어서 부정선거까지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은 조금 그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조금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야 이제 뭐 분노감이 들었을 때 이거는 저 재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헌법에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그 다음에 이제 차분히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국회에서 제대로 된 그 수순을 거쳐서 그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선관위의 잘잘못은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투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혀내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상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이니까 한 2달 남았죠. 뭐 지금 지도부가 그대로 연임을 할지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변화의 시점이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의원님의 생각이실지 아니면은 대안과 미래 많은 의원님들의 중론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의 변화가 언제까지는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그 불만의 목소리,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 쪽으로 가는 그런 강성 지지층만 보는 것으로는 그 우리가 중도까지 확장을 하고 합리적인 그 민심을 선거에서 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을 그런 생각들을 선거 전에도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라고 보지만 네. 지금이라도 그리고 더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 마음엔 안 들지만 저희에게 또 한 번에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좀 지금이라도 확실히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가 될 수 있을지 뭐가 돼야 된다 이것보다도 저는 그 민심의 회초리,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가 우리 당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시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